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서가 접수된 뒤에 오늘 처음으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참석한 재판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의 심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국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선별적으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결론 도출이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고 조택수 법조팀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 기자,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가 모두 18개입니다. 이걸 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탄핵 사유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판단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헌재가 오늘 이 선별 심리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헌재가 선별 심리가 어렵다고 보는 건 18개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어떤 부분을 선별해서 심리할지 그 부분이 나중에 그 기준이 쟁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먼저 쟁점을 선별해서 심리를 진행했다가 헌재가 결정이 나온 뒤에 그 결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안과 모든 쟁점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그 18개의 사유 중에 하나라도 탄핵의 사유가 되면 헌재는 그 탄핵 사유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오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건 좀 이따 좀 더 조택수 기자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헌재가 밝힌 걸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준비기일을 열겠다 한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헌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포함해서 2~3명의 재판관을 지정해서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이번에는 당시와 다르게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상당히 많고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조만간 지명된 재판관들이 각 사안들을 나누어서 사안별로 중요 쟁점과 중요 증거들을 정리한 뒤에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예. 자,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 절차를 진행하면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을 최소한 한두 차례는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체적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명된 재판관들이 각 사안별로 중요 쟁점과 중요 증거들을 정리한 뒤에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심리 기간은 오히려 짧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는 16일까지 박 대통령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변론 준비 절차를 바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예, 김준 기자였습니다. 이 문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내년 1월하고 3월 각각 그렇게 됩니다. 또 이번 결정이 대선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모든 쟁점 사안을 다 보겠다고 하면 그럼 180일이 다 걸릴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면서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오늘 모든 사안을 다 보겠다 이렇게 한 거니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헌재는 중대 사안을 선별해서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래 중대 사안을 선별해서 심리해서 거기서 탄핵 사유가 되면 바로 탄핵을 인용한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를 중심으로 사안을 선별해서 심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 어떤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고를 것이냐 그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헌재가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예. 이 본격적인 변론 과정에서 탄핵 사유를 놓고 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심리를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지금 18개가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18개가 올라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맨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그 18개 중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럼 나머지 이건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나머지 17개는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안을 선별해서 진행하는 건 말씀드린 것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예. 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18개 혐의를 놓고 이 변론을 펼치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18개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 순서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18가지 혐의의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여는 건데 그 사이에 그 공개 변론을 열게 되면 양측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하고 또 증인이 나와서 신문 진술을 예.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입증이 좀 빨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건 판단하지 알겠는데 않을 수 그러면 순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18개 사안 중에서 네네.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그 순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18개 중에 1번부터 18번까지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18개 사안을 전체를 하나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증거 자료 또 증인 불러라 이렇게 해서 변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좀 많이 제출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제출될 수가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입증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만약에 탄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이 됐다 판단이 예.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아무튼 있다는 좀 겁니다.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네, 탄핵 심판과는 다르지만 2004년도에 있었던 신행정수도 이 사건 때 헌재는 이 9개의 기본권 침해 청구 취지 중에서 이 국민 투표권 침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위헌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 예. 재판관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9명 전원이 합의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탄핵 심판의 경우에 찬성 인용에 필요한 게 재판관 6명의 찬성 의견이니까 이번에도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입증이 됐을 때 심리를 멈추겠다 이렇게 하려면 6명의 역시 6명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반대한 3명의 재판관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이 결정문에 담기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어떤 사안이 기각될 정도로 입증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멈추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 걸 보고 그다음 걸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18개까지 다 갈 수 있는 사안도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탄핵을 청구 취지를 보면 청구 취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입증이 돼서 탄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청구 취지를 달성했기 때문에 심리를 멈추고 탄핵을 인용할 수도 있지만 예. 그 반대의 경우에는 청구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도 모두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살펴봐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 측이 계속 증거 자료나 아니면 증인 등을 계속 요청할 경우에는 좀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헌재가 밝힌 것처럼 주심을 포함해서 재판관 2~3명을 지명을 해서 이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예. 이 변론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다룰지를 정리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무리하거나 과도한 자료 제출이나 또는 증인 요청이 있다면 이걸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은 선별을 해서 심리한다는 것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고 결국 전체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는지를 보면서 예.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 기간을 갖는다는 것이 꼭 시간을 더 오래 잡아먹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유리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군요. 알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